안녕하세요. 며칠 전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9세 함영순 할머니가 겪은 일인데요. 할머니는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시고 동네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분이셨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 오전 할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손자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왜 목소리가 그래? 할머니, 저 큰일 났어요.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다쳤어요. 영덕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일한 손자인 민수가 사고를 냈다니.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다쳤니? 할머니,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보험 처리가 안 되고 합의금을 당장 내야 한대요. 3천만 원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래도 손자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급해? 할머니, 정말 급해요. 2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가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통장을 꺼내보니 다행히 돈은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용돈이라며 조금씩 넣어준 돈과 평생 모은 적금이 모여 있었죠. 30분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진혁입니다. 민수군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합의금을 지급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3천만 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죠? 할머니,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직접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수군이 구치소에 있어서 대신 저희 사무소 직원이 가서 수령하겠습니다. 영덕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손자가 구치소에 있다는 말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 지금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택배를 보내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손자가 사고를 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모습에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돈을 인출한 할머니는 지시받은 대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들아. 민수가 사고를 냈다는데.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민수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방금 전에 같이 점심 먹었는데요. 3천만 원은 사라진 후였죠.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예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약 30%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연간 피해액도 수천억 원에 달하고요. 왜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될까요? 첫째, 디지털 기술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 조작이나 공공기관 사칭 같은 기술적 속임수를 구별하기 어려워하세요. 둘째, 가족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큽니다. 손자, 자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냉정한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죠. 셋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경우 의심보다는 협조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덕 할머니처럼 깊은 상처와 자책감을 남기죠.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해합니다. 예방법과 대응책.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의심 끊기 확인 원칙을 기억하세요. 의심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끊기 서두르게 만드는 전화는 과감히 끊으세요. 확인 가족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절대 현금을 택배로 보내지 마세요. 정상적인 합의금이나 벌금은 택배로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네 번째, 시티즌 코난 같은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미리 차단해주는 앱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라는 슬로건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영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안타깝게 끝났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르신들이 계시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 영상을 그분들과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사기 수법들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보세요.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경계하고 서로 돌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